자, 식신격에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약, 그러니까 식신이 일단 격은 식신격이에요. 자, 식신격인데 칠살을 쓰면 식극관으로 식극관으로 이게 극을 당하니까 순화되겠죠. 그다음에 인성은 인극식으로 또 이게 식신을 극할 수도 있지만 또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식신은 기본적으로 칠살을 극을 한다. 그리고 인성은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킨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건데 이게 인성은 또 식신을 이렇게 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볼게요. 자, 만약에 불용 쓰지 않는다. 재성을 쓰지 않는다. 재성을 쓰지 않고 이 취자는 이제 나아갈 치자죠. 뭐 거취하다, 나아가다. 칠살과 인성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식신격이 재성을 쓰면 뭐 식생재로 재성을 생해버리죠. 재성을 생해주니까 재성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성을 쓰지 않고 즉 재성이 없고 칠살과 인성으로 나아가면 즉 식신격에 칠살과 인성이 나오면 그 말이죠. 그런 경우는 최위 가장 무엇이 된다. 권위와 권세죠. 권위와 권세를 현혁 나타날 현자 혁혁할 혁자죠. 그러니까 아주 혁혁하게 나타나는 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신격에 재성을 쓰면 식생재로 재물을 늘려주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재성을 쓰지 않고 살이 왔다. 그러면 살은 굉장히 흉폭하고 거치잖아요. 그런데 식극관으로 뭐예요? 이거는 극을 하죠. 극을 한다는 것은 뭐죠? 이거를 야생마를 주마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은 뭐가 된다? 뭘로 바뀐다? 관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이 뭐죠? 권위. 그렇죠? 벼슬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살이 순화돼서 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바뀔 수 있다. 또 인성은 뭐죠? 인성은 관이나 이 살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예요. 관생인 뭐 이렇게 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좀 빼는 거죠. 누르기도 하고 식신으로 누르기도 하고 인성으로 기운을 빼기도 해서 이 살을 잘 다듬어서 관으로 쓰기 때문에 이 권위가 위권, 이 권위와 권력이 권세가 혁혁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잘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식신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신이 재성으로 쓰면 재성으로 발달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성이 없고 살이 나타나면 이 식극관으로 식극이 관을 극하는 것처럼 살도 극에서 다듬어서 뭘로 나타낸다? 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인성이 있어서 살의 기운을 설계시키면 칠살이 순화되어서 관으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식신이 재성으로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살로 가는 경우는 각각 여기는 좀 다르겠죠. 재성으로 가는 경우는 돈이 많은 경우고 관으로 가는 경우는 명예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령 신묘 계유 기미 상국공의 명시하라. 명이 그렇다. 밑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명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위에 문장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밑에 또 평주가 있어서 자 보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무인수가 없고 그리고 단노 평관만 나타났다. 그럼 자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식신이 있고요. 여기에 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다? 극을 해서 다듬어주고 인성이 있으면 또 앞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어주는 것처럼 인성이 있으면 여기서 이걸 설기시켜 가지고 다듬어서 관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없다는 거죠. 지금 인수가 없고 그러면 인수가 이 살의 기운을 설기시키를 못하고 식상이 오로지 혼자서 극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단노 평관 그리고 평관이 하나 나타나면 이제 이 구조만 있는 거예요. 식신과 평관만. 그런 경우는 지요 이런 경우는 뭐가 없어야 된다? 재성이 없어야 된다. 왜 재성이 없어야 되죠? 재성이 왜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재성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리 가겠죠. 식생제로. 그러면 실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재생살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식신은 우리가 길격이라서 보존해야 되는데 식생제로 흘러버리게 하고 설기시키는 거죠. 설기시키니까 기운이 빠져요. 거기에 또 기운을 얻은 재생이 영양분을 보충한 다음에 살을 또 생해줘요. 재생살로. 그러면 칠살이 더 흉폭하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둘만 있을 때는 식신이 살을 제압을 해서 극을 해서 좀 다듬을 야생마를 명마로 만들 수 있었는데 기운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도는 바람에 더 날뛰어버리고 식신은 더 위축되는 거죠. 살의 기운은 식생제, 재생살 이렇게 흘러가지고 더 살의 기운이 날뛰고 식신은 더 약해져 버리고 하니까 식신이 뭐예요? 살을 통제가 안 되죠. 그러면 살은 누구를 공격해요? 이 사주 일주를 공격해요. 나를. 그러니까 이 굉장히 더 흉폭해져 가지고 온 살한테 이 일주가 당하겠죠. 그러니까 무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인성이 없고 식신 혼자 나타날 때는 식신이 살을 충분히 극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재성이 나타나 버리면 식생제 재생살로 해서 식신의 기운은 설기되고 살은 더욱 힘이 세져서 일주를 극하기 때문에 안 좋게 흐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신만 있고 평과만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재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역위 귀격이라. 그러면 역시 귀격이다 되는 거죠. 왜? 자, 앞에 재성이 없으면 이것이 식신이 살을 눌러서 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 귀격이 돼요. 인성이 있어도 귀격이 되지만 인성이 없고도 이 식신이 충분히 살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면 뭘로 만들 수 있다? 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귀격이 된다 그 말이죠. 명조가 나오죠. 무술, 임술, 병자, 무술, 호해원. 호해원의 명이 시야라 이렇다 그 말이죠. 이제 명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국공의 명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문을 보기 전에 우리 이제 현대 관법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개수한테 묘는 뭐죠? 우리가 음이기 때문에 식신이죠. 수생목 수생목이니까 이것도 식신이에요. 자, 유금은 뭐죠? 인성이죠. 자, 이거는 뭐죠? 토국수니까 칠살이에요. 칠살. 평관. 요거는 편인이에요. 자, 이것도 인성이에요. 편인. 요것도 평관이에요. 사주가 평관, 편인, 식신 요거 하나만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평관이 칠살이 평관을 좀 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극하죠? 이게 목극토로 이렇게 극을 해야 되죠. 목극토로 극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편인이 있어서 근근목을 이렇게 해버리죠. 옆에서 근근목을 해버려요. 그러면 식신이 칠살을 살로 이 치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왜? 바로 옆에서 편인 유금이 묘목을 묘유충으로 해버리잖아요. 묘유충. 충도 하지만 근근목으로 이 식신을 극을 해버려요. 또 위에서 신금이 극을 해버려요.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러면 묘목이 목극토로 평관을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관이 너무 날뛰겠죠. 그러면 이 평관이 미토에 기토가 뿌리가 있고 이 편인도 유금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 강해요. 그러면은 개수 혼자서
이 개수가 원래 인성이 개수를 살려줘야 되는데 유금이라든가 신금이 살려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쪽으로 기운을 살려주죠. 아니 이게 엉뚱하게 이 식신을 눌러가지고 이 기토나 이게 제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일간이 심하게 당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보입니다. 자, 한번 명조를 풀어놓은 걸 볼게요. 뭐라고 했나? 자, tul출하진 않았지만 식신격이다. tul출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 을목이 나와야죠. 그런데 자, 묘에는 뭐가 있어? 갑과 을이 있죠. 묘, 갑을. 그런데 투출되지 않았죠. 을목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투출되지 않더라도 월지에 있어도 격으로 본다고 했어요. 앞에서. 그래서 이게 식신격이다. 그 말이죠. 식신격으로 식신제살. 자, 요거 평관을 극을 해야죠. 이렇게 평관, 미토, 기토를 제살해야 되고 살인상생 이렇게 가야 되죠. 토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살에서 인성으로 인성에서 나로 그래서 관생인, 인생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식신제살도 이루어지고 살인상생을 이루어야 식신격이 청해진다.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인성이 신금이 요거를 그걸 한다고 그랬죠. 자, 인극식이죠. 인극식. 그래서 요 신금 두 개의 인성이 묘목을 눌러버려요. 식신을 눌러버려요. 식신을 극을 해버리죠. 그럼 식신이 이게 힘을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인성, 신금이 식신, 묘목을 파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신금이 일간 계수를 생한다고 보아 일간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단순하게 보면 이 명절을 가지고 단순하게 보면 자, 이 식신이 극을 하는 미토를 극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억누르고 있고 옆에 유금도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고 보는 견해. 두 번째, 아니고 오히려 이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간다고 잘 융통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보는 견해. 두 가지고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는 또 보면 자, 묘미가 있죠. 물론 떨어져 있겠어. 그 사이에 유금이 있어서 방해는 해요. 이 묘와 미토를 사이에 가로지르고 있어서 방해는 한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화생토? 아니, 토생금, 금생 이렇게도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걸 하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 묘목 식신이 파괴돼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 사주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식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해묘미 뭐다? 목국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죠? 평관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 미토가 바뀌어 버리니까 기토가 요 미토에 뿌리를 두고 있다가 요것도 힘이 약해져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관, 즉 칠살이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어쨌든 현대적인 관법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사주가 어려운 게 정해진 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다 달라가지고 어쨌든 현대적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또 코멘트를 볼게요. 자, 식신격이 이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 인성이 왕성한 운이 좋아. 왜냐하면 이 일간을 생해주니까 인생하로 재성운은 매우 꺼린다.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죠? 화죠. 화. 그러면 화극금으로 이것도 극을 해버리고 또 화생토로 이걸 해줘. 칠살을 더 기운나게 해주죠. 이 생을 해주니까 화생토로 칠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나 재물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죠. 정답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다가 또 그렇게 볼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보면 신앙하면 식신, 상관은 역시 복이 되는 운이며 정관운과 칠살은 역시 길하다. 즉 중요한 것은 사주 일간이 왕하면 된다. 왕합니까? 왕하지는 않죠. 이 사주는. 그렇죠? 이 사주는 등력 못했죠. 그 다음에 득지도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생해주긴 하죠. 금생수 이렇게 생해주긴 한데 옆에서 극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성 하나만 있는 거죠. 인성 하나만. 그런데 극하는 게 많고 설계되는 게 많죠.
이렇게 설계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약한 축에 속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보시면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자 원전을 볼게요. 원전에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이 사주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불용재, 불용재위, 불용식지 오류. 자, 재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식신을 쓰지 않는다는 것의 오자이다. 오자인 것 같다 그 말이죠. 상국공조 을목 수위 원령. 자, 명조를 복사해 놓고 다 하겠습니다. 자, 상국공의 명조에서 이 을목이라는 거는 없죠. 현재 천간에. 그래서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뭐다? 식신격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묘가 식신이죠. 묘는 뭐다? 을목과 같죠? 그래서 이 묘가 을목과 같다. 을목은 투출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국공의 명조 을목이 비록 원령이 되었으나 자, 양묘, 양쪽에 두 개의 묘가 있죠. 이 양묘가 위, 양신소재, 이 두 개의 신금의 소재, 제어하는 바가 있다. 그 말이죠. 제어하는 바가 된다. 그래서 신금으로 금금목으로 이렇게 식신 두 개의 이 묘목이 위의 천간의 신금으로부터 제압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식피효탈. 자, 효신에 의해서, 효신은 뭐죠? 이 식신이 피, 이거는 뭐죠? 수동태, 영어의 수동태 바이죠. 뭐뭐에 의해서. 효는 뭐예요? 편인을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도식. 자,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임극식이라고 그랬죠. 식신이 파괴당하는 거를 우리가 도식이라고 했죠. 밥그릇을 깨버린다 했잖아요. 식신은 뭐다? 먹고 사는 거니까 밥그릇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편인, 효는 편인이다. 이게 지금 편인이에요. 그렇죠? 자, 신금에 의해서, 편인에 의해서 식신, 요게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에요. 자, 식신, 묘목이 즉 편인, 신금의 피 의해서 뺏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뺏겼기 때문에 즉 이 극제를 당했기 때문에 불능용이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인화살 위용. 자, 여기서 인성이 뭐죠? 신금이죠. 인성으로서 이 살을 빼야 되죠. 살이 뭐가 있어요? 이거죠, 지금. 칠살. 이게 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토생금으로 뭐다? 요 칠살을 빼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식신과 이 편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이런 편인이라든가 식신, 편인은 이것에 대한 부차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이 식신과 이 칠살을 어떻게 할 건가, 그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칠살의 기운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묘목이 신금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이 칠살을 지하는 방법은 토생금으로 뭐다?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자, 뭐다? 이게 칠살이죠.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관생인이잖아요. 관생인. 그래서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수스럽게, 부드럽게 설기시켜서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인으로서 부드럽게 한다. 뭐더라? 살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쓰임으로 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살주 권위. 이 칠살은 주로 뭐다? 권위를 나타낸다. 여기 칠살은 원래 살은 뭐다? 권위를 나타낸다. 그렇죠? 위권, 권위와 권세를 나타낸다. 위험이자 권세권자죠. 권력권. 그렇게 되면서 격국이 청순하게 된다. 그래서 고주 현은 이제 나타날 현자, 혁은 혁혁한 그 말이죠. 빛나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같아요. 자, 여기서는 식신이 인식에 의해서 편인에 의해서 극을 받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해요. 원래 역할은 뭐다? 이 칠살을 식신제살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뭐다 이 편인에 의해서 그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신이 제사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살을 뭐다 인성으로 기운을 설계시켜서 이것을 순화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하게 된다? 귀하게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재성을 아니죠? 이거 아니고 재성을 쓰지 않고 칠살과 인성을 쓰면 최고 권위를 행사한다. 이게 말이 전부인데 어쨌든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하고 평주에서 좀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호혜원의 저기 명조를 보겠습니다. 호혜원. 자, 호혜원 명조를 보면 먼저 또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병화일주예요. 병화일주가 수월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이죠. 9월달 가을에 태어났는데 술 신정무 정화 있으니까 뿌리 내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술이 나와 있는 게 뭐뭐 나와 있죠? 무토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무토가 나와 있고 임수는 없죠. 그러면 격이 뭡니까? 화생토니까 이게 식신격이죠. 식신이죠. 식신 양이니까. 자, 근데 토가 너무 많네요. 여기 다 식신인데요. 이거 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전부 식신이고 이 임수는 뭐죠? 칠살이죠. 칠살이에요. 칠살. 즉 편관이에요. 어디에 뿌리 두고 있어요? 자수에 뿌리 두고 있어요. 자수도 역시 칠살이고 아니죠. 자수는 저기 정관이죠. 어쨌든 이 칠살 임수가 이게 칠살 임수가 자수에 뿌리 두고 있으니까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전부 식신이 이렇게 있어요. 5개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국수. 이거는 뭐다? 식신이 너무 태왕하고 식신은 정말 태왕하죠. 너무 세고 그다음에 원래 칠살은 다른 거 식신이 하나라면 상관이 없는데 식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뭐다?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식신이 너무 많으면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식신 다 상으로 됐죠. 상관으로 가는 거예요. 식신이 많으면 상관격으로 본다. 식신격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기준으로 보면 상관격이므로 상관을 조절해야 된다.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무토를. 왜냐하면 무토가 토국수로 임수를 너무 죽여버리죠. 그래서 일간이 또 약하죠. 왜냐하면 이 술토 속에 정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좀 지지에 자수가 있고 천간에 임수가 있어서 좀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하긴 하죠. 지장간에 정화가 있어서 약간 생조를 받는다고 본다. 식신이나 상관격으로 설기를 하면 머리가 총명하다. 원래는 요즘 현대에서는 식신이나 상관이 좋죠. 왜냐하면 식신 상관은 뭐예요? 자기의 재주를 자기 길을 빼내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연구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솜씨도 좋고 손재주 좋고 머리도 총명하고 뭐 발표도 잘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식신이나 상관격으로 설기가 잘하면 머리가 총명하다. 일간이 힘을 얻으면 칠살과 식신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이게 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약해 보입니다. 일간이 유력해지려면 인성을 얻거나, 그렇죠. 인성이 있거나 비견급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인성이 없죠. 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목이 있으면 목국토로 이게 좀 잡도 해줄 텐데 그런 거 없죠. 인성을 얻거나 인성이 없어요. 유근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생황해야 된다. 인성이나 비견도 없어요. 그래서 대운을 검토해 보면 이 목이나 화가 오는 게 좋겠죠. 목이나 화, 이 운 이게 좋겠네. 이게 정묘와 병인. 왜냐하면 을목이나 간목 때는 뭐가 오죠? 밑에 자수가 오고 축토는 뭐예요? 축축한 토예요. 축축한 토는 뭐다? 이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죠. 이 운에서는 견반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하기 때문에
요게 약하고 일간도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 일간을 생해줄 수 있는 운대가 이때로 보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자, 뭐라고 있나 볼까요? 그리고 일간이 이렇게 좀 인성을 얻거나 유근하면 생황이다. 대운을 검토하면 처반운이 좋다. 처반운이 좋습니까? 간목 이때 말하는 거죠. 이때운. 목기운과 화기운이 중반까지 와서 일간을 생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 한번 또 밑에 코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인수운이 좋고, 인수는 뭐죠? 나를 힘세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현재는 없다고 그랬어요. 신왕하면 식신의 상관은 역시 좋은 운이며 재성운 가장 꺼린다. 여기서는 일간을 강화시켜주는 게 목이죠. 목을 인성으로 극자인데 여기서 재성을 왜 끄냐면 인성을 제극인으로 일간을 못 생해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간을 생해준 것보다 인성이다. 근데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한다? 재성이 오면 못해요. 제극인으로 인성을 깨버리면 일간이 생을 못 받죠. 그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일간은 신앙하고 볼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 식신이 태중하고 칠살이 경미하면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식신이 5개나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칠살은 하나예요. 식신이 태중하고 칠살이 경미하면 뭐가 좋다? 인성운이 가장 이롭고 재성운을 만나도 오히려 길하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시간이 좀 필요해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뇌가 있고 식신이 있어요. 근데 식신이 너무 태왕해요. 나는 약해져 버렸죠. 내 설기를 엄청 당하는 거죠. 엄청 당했어요. 나는 지금 조그만해 이렇게. 식신은 너무 많이 설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극하는 칠살. 이 칠살이 요만해요. 약해요. 이게 너무 극에서 극을 하잖아요. 살이 너무나 힘이 세요. 이렇게 커요. 나도 엄청 기운을 설기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뭐가 와야 된다? 인성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인성이. 그래서 인극식으로 극도 하고 인생아로 나도 생해주고 그래서 힘 약해진 나를 좀 영양 보충 좀 시켜야 돼. 인성으로. 그런데 이때 뭐가 오면 안 된다? 재성이 오면 안 된다. 왜? 재성이 오면은 요거를 제극인으로 극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 만약에 식신이 태중하고 칠살이 경미하면 인성운이 가장 이롭고 이해됐죠? 그런데 재성운을 만나면 안 좋긴 한데 재성운을 만나도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 같아요. 뭐냐면 자 식신이 태중해요. 식신이 태중하죠? 그러면 식생제로 뭘 생해주죠? 재성을 생해줘요. 그러면 식신이 살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좀 망각하고 재성을 키워줘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살로 또 살성을 키워주죠. 인성을 극할 틈이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이 강해지면 살생아, 즉 관생아, 뇌가 커져요. 이 살은 뭐하고 같다? 관하고 같으니까 관생아. 그러면 결국 뭐다? 이 관계가 이꼬르가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이만큼 줄어들고 요거는 요만큼 커지고 그래서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 역시 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전제가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보다는 식신의 기운을 식생제로 기운을 설기시키고 재생살로 살의 기운을 생기고 살이 다시 인생아 즉 사주 일간 약한 일간을 생해준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흐름은 좋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평주인데 여기 말이 길기 때문에 자, 요거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해원조. 호해원의 명조는 다를 숫자죠. 다르다. 미견가. 특수할 때 숫자죠. 미견가.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다. 아름다울 것자죠. 아름다울 것자. 그래서 이
호예원의 명제는 좀 탁 색다르게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이게 강하잖아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인성도 약하고 아니 일주도 약하고 칠살도 약하고 지금 이게 식신만 너무 강하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원 이 병화가 비록 술토 속에 아까 한다고 뭐라고 했죠? 술토 속에 뭐가 있다? 신정무 정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통근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뭐뭐 한다 하더라도 통근어술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술토 속에 지장간인 정화에 비록 통근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득유왕 왕할 수가 없다. 왕함을 얻을 수가 없다. 무토 중중 토가 너무 중중해요. 그러니까 화생토 내가 너무나 기운을 많이 설기당하고 있죠. 제살 태과 그리고 살도 이 임수가 자수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일주보다는 강해요. 제살이 식신에 비하면 약하지만 나에 비하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나는 밑에 뿌리도 없어요. 술토 속에 정화가 있다고 해도 미약해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 식신이 5개나 되니까 화생토로 내 기운을 너무 뺏기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도둑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독이라고도 봐야 돼요. 독이라고 거의 독이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독이. 그런데 여기에 칠살 임수가 밑에 자수에 물을 두고 펌프질해서 물을 올려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드세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병화지만 불이 너무 약하게 있는 상태에서 수국화로 나를 꺼버릴 수가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무토 중중하고 제살 태과하다. 체요지물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체요.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지물. 필요한 건 뭐냐면 인성이다 그 말이에요. 인성. 가장 필요한 것은 체요지물은 인성이 되는 것이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보면은 목이죠. 목. 자, 목입니다. 간목.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이 간목은 뭐죠? 목극토로 제압을 해요. 이제 거는 갈 것자인데 제거하다 그 말이죠. 제거 무토를 제압을 하고, 그쵸? 목극토를 제압을 하고, 무토지 태과, 무토의 이 많은 이 태과함을 제압을 하고, 이 칠살이죠. 칠살의 수생목으로 생을 받죠. 그래서 태과한 식신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칠살의 기운을 오히려 설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임수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생병화, 목생화로 사주 일주를 생해준다 그 말이죠. 자,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이 와서 나를 너무 내 기를 빼가는 내 자식들을 전부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좀 기운나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준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기운이 나잖아요. 사주가 흠결이 있다는 거죠. 차, 기뇨, 지신. 사주에 부족함이 있다. 흠결이 있다. 이렇게 기뇨. 아주 긴박하게 필요한 지신이 부족한데, 자, 이게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 이렇게 없는데, 어찌, 위기, 그 귀함을 얻었다 할 수 있겠는가? 얻음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은 아름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건 인성인데 인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주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할 것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자, 밑에를 더 보면 요거를 또 복사를 또 와야 되겠네요. 자, 재성은 뭐죠? 여기서 재성은 경금이겠죠? 경금이나 신금. 재성이 수, 능, 설, 토지기. 자, 금이기 때문에 토생금 이렇게 이 식신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재성금은 수, 비록 능 할 수 있다. 설, 토지기.
비록 재성이 토의 기운을 비록 설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이론 불황, 이 이론이 뭐예요? 병화죠. 병화가 약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득지 못했고 등령도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가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견겁제 없고요. 인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술투 속에 있는 정화에 오로지 의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요. 혐오스러운 것은 제당살, 재성이 살과 할과 무리를 이룬다. 만약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 이제 재성이 있으면 뭐죠? 이 금이 있으면, 재성이 있으면 금생수로 이렇게 칠살과 무리를 이루는 거죠. 이 편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당자라는 것은 무리 그 어떤 당을 이루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결코 불능견제하라. 그래서 반드시 재성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결코 재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 결단코 불능하지 말아야 된다. 재성을 보아서는 안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행지운, 그 운이 행하는 바이다. 운을 또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보면 중년 후 지운, 중년이면 언젠가 이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인성이 목이죠. 인성이 목에 관하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특히 천간과 지지가 다 이때가 좋아 보이긴 해요. 자, 이때 보면 중년 후 지운의 위 병인 정묘, 그렇죠? 이 병인 정묘운에 목화인비 연접. 자, 이 병화가 뭐예요? 병화가 비견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겁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도 연접해 있죠. 연달아서 접해고 있으니까 보충한다. 팔자지 부족. 팔자에 부족한 목을 어떻게 한다? 보충하고 있다. 그 말이죠? 비즉, 그렇게 아니한 즉. 이것도 부라고도 읽어야 되겠죠? 비즉, 부즉. 그렇게 아니 되었다고 하면 하는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발달할 수 있었겠는가? 이를 일컬어서 위경미하라. 이것을 일컬어서 격이 아름답게 됐다고 하는 것이다. 불여 위운미하라. 불여 뭐뭐만 못하다. 위운미, 운이, 이 행운이, 대운이 아름답다라고 일컫는만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끝났네. 다행히 길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운이 이 명조에서는 호해근인가요? 호해원 이 명조는 이 병인 정묘 대운 때 인성이 들어와서 살도 이 식신도 좀 눌러주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칠살도 왕하고 식신도 왕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왕해야 된다? 일간도 왕해야 된다. 일간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인성운이 들어와서 그거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